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방송하면서 참 웃기도 그랬고 계좌 열어보기도 참 암울했던 날이었는데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오늘은 코스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종목 골라봤는데 전체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또 살펴보고 있는 종목들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10개 종목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물산 올라와 있고요. 이제 우리기술투자의 경우는 가상화폐 이슈 때문에 또 한 번 온라인조에 상위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동반 반등 나와주고 있고 피플바이오, 라운시큐어, 박셀바이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코디엠도 8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어제 저희가 짚어보기도 했지만 또 다시 다뤄볼 만한 삼성그룹주 관해서 배당 이슈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삼성물산 우선주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우비라는 종목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이잖아요. 오늘 또 전일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선 매력도를 점수로 체크해 볼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드릴까요? 네, 삼성물산 우비는 비 올 때 입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점수는 50점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사시는 분들은 뭔가 I want more. 더 원한다. 그렇지.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지만 네.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중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대는 있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점을 드렸고요. 투자자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 삼성물산 우선주를 골랐을까요? 여기는 대주주 삼성 쪽에서 장내외도 걱정도 없고 이제 뉴스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냐. 10조 원의 웃도는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배당이 확대될 것이다. 역시나 배당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제장에는 굉장히 삼성그룹주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네. 오늘의 경우는 또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어제는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또 강하게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은 강보합 아니면 약보합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어제 유독 강했던 우선주 쪽이죠. 지금 삼성물산 우비랑 네 그리고 호텔신라 우선주 이 두 가지가 오늘 또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특히 지금 우선주에 대한 모멘텀들을 생각하기에는 일단 앞서 게시판에도 나왔던 내용처럼 배당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삼성물산을 배당을 확대해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상속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쪽의 기대감이죠. 아직 그렇게 펼쳐지리라고는 생각을 어떻게 이어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할 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좀 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일 강세를 보였던 몇몇 종목도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호텔신라랑 또 삼성물산 우선주의 경우에는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특히 관심을 많이 주는 연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삼성그룹 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우선주를 고르셨는데 본주보다 이 우선주를 공략하는 게 잘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우선주 하게 되면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배당을 더 주죠. 그렇죠. 한 네. 1% 정도 더 준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회사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물산 우선주 우비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주가 2,000원 그리고 이제 우선주가 2,050원 줬습니다. 50원 더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배당 수익률 보게 되면 한 2.7% 되죠. 원래 뭐 전통적인 고배당도 아닌 상황 쪽에서 이게 더 확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배당을 확 드리면은 그나마 매매하기도 좋고 어떤 흐름을 가져가기 좋게는 삼성물산을 사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특별히 더 우선주의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딱 가격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12만 8천 원대, 그래서 13만 원대가 강하게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 쪽에서는 일단 뭐 13만 원, 5천 원대 이상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이네요. 네, 이상에서는 일단 팔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그룹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확정됐을 때 보자란 관점 쪽에서
내일 모레인가요? 삼성전자 본 실적 발표할 때 IR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R 집중해보자. 오늘 장중에 23% 넘게 급등했던 삼성물산 우비입니다. 익절가 13만 5천 원, 현재 가격이랑 좀 비슷한데 익절가 네.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이 불안해서 우선주로 좀 회피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 우선주 이쪽으로 단기적인 수익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 많은데 주의해야 될 점 혹은 이런 시장을 이용해서 사봐도 될 만한 우선주 있을까요? 네, 사봐야 될 거는 딱 하나죠. 우선주의 대장주,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는 네. 우선주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정부 어떤 시장에서 거래소 자체도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50만 주 미만의 상장된 우선주는 30분마다 단일가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너무 수급에 쏠려서 움직이는 점을 조심하라라고 경종을 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불안해서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려서 주가가 그 틈을 타서 올라간 종목은 반대로는 시장이 반등할 때는 오히려 소외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점 쪽에서는 일단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그리고 꾸준히 보던 종목들이 주가가 점점 싸진다 그랬을 때 그런 쪽을 노리는 게 낫지. 네. 어떤 회피 쪽으로 너무 거기만 신경 쓰다 보면은 시장이 반등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 효과만 보고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너무 어떤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큰 그림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본다면 이 종목 네. 말고 볼 건 없다. 네. 대표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안에 저희가 힌트를 찾아볼 텐데요. 온라인조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앞서 10위권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이 두 종목을 한번 봐야겠어요. 새내기주들 특히 카카오게임즈라던가 빅히트엔터가 상장한 이후로 예상보다는 좀 더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들은 다릅니다. 왜 오르는 건지 이유가 있는지 그중에서 피플바이오에 대한 점수 확인해 볼게요. 흔들리지 않는 새내기주라고 제가 한 줄평을 적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수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피플 바이오면은 사람들 바이오인가요?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안 통하는군요. 안 통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점수는 50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기대감이 먼저 많이 앞섰다는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에 부딪힐 수 있는 점수다. 그렇죠. 저거는 네. 수학 공식입니다. 네. 가장 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네, 항상 현실보다는 어떤 기대감이 먼저 앞서서 나온 종목들은 네. 항상 또 그 부분이 흔들린다라고 되면 또 급하게 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죠. 네. 그 부분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는 피플바이오다라고 해서 50점을 드렸고요. 투자자분들은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를 하셨을까요? 어떤 요인을 좋게 보고 있는지 토론방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목요일 기업 설명회 IR이 있대요. 또 그 전에 뭔가 하나 좋은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관이 이미 어제부로 다 빠졌고 이제 실적 나오고 하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 신의료기술 평가 먼저 통과되는 회사가 승자다. 이렇게 피플바이오를 주목하고 계세요. 전 궁금한 게 이 회사 어떤 회사길래 이 코스닥의 급락장에도 새내기주가 안정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게시판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저희 투자자분들 또 어떤 저희 시청자분들 상당히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어떤 소중한 돈을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찾고 공부하시는 것 참 좋은데 네. 그래도 판단의 기준은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IPO 종목인데 시작부터 강하게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으로 퇴행성 뇌질환 관련된 변형 단백질 쪽에 대해서 어떤 이제 혈액 진단 제품을 주력하다 보니까 약간 체외 쪽이죠. 체외 의료 진단기기 쪽에 가까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어떤 진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 진단 관련될 수 있는 어떤 키트를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대로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특히 알츠하이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치료제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치료를 늦추는 것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첫 단계 그러면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려면 이런 진단 키트가 필요한 특히 코로나 흐름들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어떤 키트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맨 처음에 초기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는 작용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기대감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분기 실적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그에 맞는 수주나 어떤 발주 공시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꾸준히 공급했다는 흐름들이 나와야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텐데 아직 그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 구조나 실적 동향 보게 되면 재무가 지금 거의 뭐 네. 매출이 없는 상태 쪽에서 아직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 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는 좀 경적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 확대가 되는지 확인하기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피플바이오와 함께 제가 앞서 뭐 온라인주의 상위에도 있었고 세네 개 주 중에 박셀바이오가 있잖아요. 네. 이 두 종목 모두 어제장에서도 급등을 하고 오늘 또 올랐어요. 지금 물론 윗꼬리가 살짝 달려서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이 이렇게 급등한 게 무언가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두 종목이 주목받는지 어떤 이유일까요? 똑같습니다. 박셀바이오도 지금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관련된 쪽의 파이프라인이 간암 치료제 쪽에서 임상 이상 또 이상이다 보니까 네. 살짝 또 기대감이 올라가죠. 게다가 또 어떤 다발 골수증 치료제 관련돼서 또 임상 이상 이런 쪽이다 보니까 결과 나오면 한번 레벨업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신규 상장된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뭔가의 기회를 찾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가총액 2,700억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일단은 너무 크게 기대감을 갖기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피플바이오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지금 살까 말까 많이 고심할 것 같은 게요. 오늘 26% 넘게 올랐다가 네. 지금 12.4% 상승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팔까요? 말까요?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 가격 하나만 오늘 차트가 다 이렇습니다. 맞아요. 이런 종목들만 차트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종목들인데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만 5천 원대 부근 전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였으면은 이 안쪽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이탈돼서 또 에너지가 소멸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지금 현재 만약에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 팔고 이 부분의 테스트가 나올 때 확인되고 접근하는 게 적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신규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가 43,000원만 제시해 드렸고요. 피플바이오 저희가 매수 가격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온라인조회 상에는 없어요. 하지만 10위권은 없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셔서 두산퓨얼셀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두산퓨얼셀, S퓨얼셀 문의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소 끝난 거 아니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의 자의적인 종목이신 거죠? 네, 그냥 대신해서요. 네, 대신해서 네. 예,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맞습니다. 일단은 기대는 꺾이지 않았는데 이제 주가가 싸면 싸질수록 메리트는 생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청장주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65점 드리고 65점, 싶고요. 네. 예,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 관심은 가되 한 단계 레벨이 다운되면은 그때 계속 다시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수급상의 부담이죠. 기관 매도가 얄밉다라는 정도, 이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얄미운 기관 매도, 두산별세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볼게요. 이 점수는 지금 우리가 관심권 안에 두되 공격적으로 현재가에서 매수하지 말자라는 가격으로 들리는데 이 주식은 물려도 복구되니 걱정 말고 조용히 있어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3년에서 5년 장투가 맞습니다. 국내 증시 조정받았고 미 대선도 끝나가고 다음 주보다는 강하진 않지만 상방 추세가 예상됩니다. 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두산퓨얼셀과 S퓨얼셀 포함한 뭐 수소 연료 전지주들이 최근 하락에 좀 낙폭이 컸어요. 물론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가 하락할 때 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쪽, 그쪽 밸류가 부담이다.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너무 비싸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주르륵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를 또 기관 매도가 가장 또 선봉에 쓰면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수소차나 뭐 전기차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은 아마 한두 달 정도는 좀 조용히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런 과정 쪽에서 바이든 후보,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그때 확정되고 추가적인 변화가 더 세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가가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밀리게 되면은 조금씩 줍줍하시되 그래도 지금 당장에 강한 변화가 나오기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친환경 섹터는 사실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가야 되고 이번에 또 바이든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기를 거두면 친환경주들이 여기서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단호하시네요. 네, 딱 단호합니다. 네, 입 단호.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산 PS를 우리가 관심권 안에 두고 친환경주의 최선호주 아니면 혹은 수혜주로 봐도 괜찮을지 이전에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건지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오늘이 이제 유상증자 권리 가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렸죠. 네. 그래서 한 39,150원이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4만 원대를 시도하는데 뭐 지금 보셔도 딱 아시겠지만은 네. 무겁죠. 자리가 지금 계속 저항권만 들어오면서 무거운 자리로 약간 지금 우산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부담인데 또 하나 그래도 호재가 있는 게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도 또 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수급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말 기준에 나오는 편입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갖지 못할 만한 충분한 어떤 기술적인 패턴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4만 원대 위에서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서 적어도 시장 흐름들 따라서 조금씩 방향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일단 4만 원대 밑에서 노려보자. 그리고 일단 중기 저항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원대 부분이 또 중요한 저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도 생각하시면서 어떤 밑에서 싸게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 종목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매수 가격을 제시해 드렸어요. 4만 원대 온다면은 매수 타이밍 노려보고 5만 원의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가 궁금해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